방역 계획에 대한 P3와 같은 그런 해상 초계기를 성시 초계를 시켜서 잠수함이 함부로 물 위에 스노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노부위를 적절한 그런 지역에 살포해서 그것을 통해서 잠수함의 활동을 감지를 하면 여기에 더 효과적인 그런 이 대잠 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, 그것 가지고도 사실상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외에 잠수함까지 배치해서 잠수함의 이 선체별 소나라든지 아니면 예인 소나를 통해서 원거리에서 조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작전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전술적 단계의 그 대잠전인데, 이것은 실제 잠수함을 확인해서 공격해서 격침을 시키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시 바다에서 이와 같은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잠함과 또 지금 전력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대잠 헬기가 같이 동시에 작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효과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고, 이러한 모든 대잠 작전 요소를 실시간에 사실상 모든 그 데이터를 실시간에 처리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연식으로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제 IT 기술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잠전을 수행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충분히 구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대잠전이 그 이전에 한 개의 작전 요소를 하던 그와 같은 방식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입체적인 그런 대잠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잠수함의 탐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비음향 방식에 할 수 있는 것은 잠수함 스노클 상태에 있을 때, 그때는 레다에서 어느 정도 탐색이 가능합니다. 또 약 수심이 비교적 낮은 상태에 잠수하고 있는 그런 잠수함은 자기 탐지 장비인 레드를 통해서도 상당히 식별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위가 한 200~300m라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넓은 방역 대역을 이제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잠 작전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최근에는 소위 이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수심이 한 60m 정도까지는 잠수함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방식을 대잠전에 적용하는 그런 무기 체계들, 탐지 체계를 개발하는 데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만 이제 그 다음에 음향 탐지 체계로서는 이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소노부이라든지 수상함에서 사용하는 선저 고정 탐지 소나라든지 아니면 예인을 해서 쓰고 있는 잠수함용 또 수상함용 또 정보함에서 쓸 수 있는 방역 계획을 탐지할 수 있는 서터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.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기문화한 상태에서 어느 한 곳에서 능동 소나를 작동하면은 수동 소나로 인해서 그것을 전부 다 동시에 다 수신해서 넓은 방역계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또 아주 광범위한 그런 지역에서 탐지를 해야 되고, 지금과 같은 한국 대잠함이 갖고 있는 고주파의 음탐 주파수를 갖고서는 멀리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기껏 해봐야 한 3~4k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1kHz대의 저주파대의 음향을 이용해서 원거리까지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줘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 탐지 장비라든지 그런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대잠전을 구성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신속히 대응을 해서 잠수함이 탐지가 어느 부분에 대략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전력으로 참가를 해서 잠수함을 찾아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공격무시체인데, 현재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것은 수상함에는 어뢰가 풍력, 항공기에는 이 어뢰밖에 없습니다.
이 정도 갖고는 이 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의심나는 수중 표적에 대해서 그때그때 공격을 하기가 상당히 제한됩니다. 무기 자체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. 따라서 이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류탄 정도의 이 쉽게 투척을 해서 수중에 있는 의심 물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덱스 bom브라든지 뭐 덱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해상 초계기나 이 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어뢰 종류만 갖고서는 사실 그 많은 그런 의심나는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 갖고 다니는 것도 뭐 두세 발 정도밖에 못 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그런 그 대장전의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전력이 다 평시에 다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듭니다. 그래서 값싼 무기 체계의 그러한 그 항공에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급하게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.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잠수함을 적잠수함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중요한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. 값싼 북한의 그러한 그 잠수함에 대해서 저가의 그런 그 어뢰를 개발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뢰에도 아울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이제 대잠수함 작전 요소를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본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전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 언론과 비난하는 그런 기사 중에 대한해군을 하다가 안방에서 천안함이 침몰됐다 하는 그런 비냥 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상당히 감정이 섞여진 것 같은 이제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해군이 해군력을 쭉 증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뭐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 개념을 갖고 그렇게 전력을 증강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. 1996년, 98년 이때 이 사업급과 유고급이 동해안에 침투했을 때 사실 이라크대 쪽에서는 거의 대전전에 매달렸습니다. 그러나 서해나 남해 쪽에는 이 시기에도 간첩선이 계속 들어왔어요. 간첩선에 대응하고 99년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영평해전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사실 굉장히 적의 고속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 이 작전 또는 경비 이런 전술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또 1960년대, 70년대 오면서 이 바다로 이제 해상 간첩선이 이렇게 들어오고에 따라 가지고 대폭적으로 PK나 PKM 같은 고속정들이 한 100여 척 넘게 건조가 됐어요. 이러한 함정들은 바다에서 사실 파도가 치면 다 밖으로 다 피항을 해야 됩니다. 그럼 바다는 통상 비해돼요.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높은 초계함과 호위함이 한 30여 척이 건조가 됐습니다. 그러나 이런 함정들도 사실상 하고 3m만 되면 다 기지로 피항을 해야 됩니다. 그만큼 바다에서 그 험한 파도 속에서 작전하는 것은 승조원들의 피로라든지 또는 무기체계나 탐지 장비들의 어떤 그 성능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해군이 24시간 365일 바다에서 지금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,000톤급 이상의 함정이 필요하다. 그래서 KDX-1이 9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이후에 KDX-2, 3가 나오게 됐는데 KDX-1, 2, 3 해봐야 지금 한 10척이 될까 말까 합니다. 해군의 평시 작전 개념, 경비 작전 개념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3척밖에 바다에 내보낼 수 없어요. 그러면 이 3척은 인천 앞바다 하나, 부산 앞바다 하나, 저 강릉 앞바다 하나, 그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됩니다. 바다는 번이 뚫려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간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해상 초계기나 이제 잠수함이 그 이후에 덧붙여가지고 9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해군이 함정이 커졌는데 이것이 마치 해군의 함정은 전부 다 이 구축함급 대양 해군을 추진하는 그러한 함정만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실질적으로